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우리 기출 1번 시트에서 하라 그랬죠? 해서 기출 1번 시트로 지금 이동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제 풀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표 1번에 보니까 이제 팀별로, 채용 형태별로 직접 경비의 합계를 지금 C의 3에서 D의 4번,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 4번을 이제 참조해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표 4번이 이 아래쪽에 있는 큰 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팀은 소속의 마지막 두 문자로 계산해라.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에서는 우리 정규직이어야 돼. 일단 정규직이면서 1팀인 그 사람들의 직접 경비와 합계를 구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정규직이면서 2팀인 팀이 2팀인 그 사람들의 이제 직접 경비의 합계, 그리고 여기서는 계약직이면서 1팀인 그 사람들의 직접 경비의 합계, 그리고 여기서는 계약직이면서 2팀인 그 사람들의 직접 경비의 합계를 구해라. 그거죠. 그러면 지금 조건을 두 개예요. 이 첫 번째 칸에 계산할 때 정규직이어야 되고요. 1팀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조건이 두 개니까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할 때 썸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 여러 개짜리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팀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과천 1팀이다, 뭐 서울 1팀이다, 서울 2팀이다, 인천 1팀이다, 인천 2팀이다 하고 이렇게 쭉쭉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마지막 두 문자로 우리 팀을 구분하래요. 해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1팀이다, 2팀이다 그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소속에서 오른쪽에서도 이 두 글자를 전부 다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뒤에서 두 글자 요거 이제 꺼내오면 돼요. 그때 우리가 식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죠. 썸을 이용해서 우리가 합을 구할 때 조건이 지금처럼 여러 개일 때는 조건 두 개를 가로로 서로 묶어서 곱하기로 중간에 묶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계산 범위만 잡아서 우리가 합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썸부터 써야 되겠죠.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예요.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은 요 1팀이랑 똑같냐?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그때 이제 우리가 1팀이랑 똑같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소속이 써져 있는 이곳에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곳에는 1팀이다 2팀이다 그것만 들으는 게 아니라 앞에 뭐 과천이다 서울이다 인천이다 하고 그런 글자들이 붙어 있어요. 해서 팀은 소속의 마지막 두 문자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오면 되겠죠. 해서 일단은 write라는 그 함수요, write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속이요, 소속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이 소속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1팀이다 2팀이다 꺼내오겠죠.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라이트 함수에서 꺼내온 그 결과랑 뭐랑 똑같냐? 1팀이랑 똑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수식이 다 안 보이니까 여기 수식 입력줄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라이트 오른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게 B의 3번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냐? B의 3번에 지금 1팀이라고 들어있으니까 1팀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조건 다 썼죠?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우리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예요. 해서 곱하기로 연결시켜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뭐 쓸 거예요? 우리 채용 형태에 보니까 계약직이다, 정규직이다 하고 쭉쭉 들어있죠? 우리는 지금 정규직 찾을 거예요. 해서 두 번째 조건은 이 채용 형태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정규직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찍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조건 다 썼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 범위만 우리가 쭉쭉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의 합계 구할 거예요? 직접 경비의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그 뒤에다가 직접 경비가 들어있는 이 범위들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만 맨 뒤에서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썸 가로를 맨 뒤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때 이 소속 잡은 거 있죠? 전체 범위. 채용 형태 잡은 전체 범위. 직접 경비 잡은 이 전체 범위요. 얘네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이렇게 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요만큼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밑으로 이제 채우기 엔젤에서 여기 것도 계산하고 오른쪽으로 또 채우기 엔젤에서 여기도 이제 계산해야죠.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달러 안 붙인 거 B에 3번하고 C에 2번 있어요. 요거 이제 달러를 붙이지 말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 B에 3번이요. 요 B에 3번 셀이 지금 1팀이다 하고 요거 잡아놓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첫 번째 칸을 잡을 때는 그냥 B에 3이라고 썼지만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 2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여기서도 우리 1팀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얘는 밑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우리 행 번호가 변하는데 행 번호는 변하게끔 해줘야 되고요.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얘가 됐든 둘 다 1팀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우리 열 번호가 바뀌는데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끔 해줘야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F4번 땅 하고 3번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끔. 왜? 여기가 지금 B의 3번 셀인데 B의 3번 셀에 얘가 들어있죠. 내가 첫 번째 칸 계산할 때는 그냥 B의 3이라고 쓰면 되지만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면 열 번호가 변한다고요. 근데 열 번호가 변하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달러 붙여준 거고 그 밑으로 이제 잡아 당겼을 때는 1팀에서 2팀으로 바뀌어야죠. 해서 밑으로 잡아 당기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행 번호는 그냥 계속해서 변하게끔 지금처럼 달러를 안 붙인다고요. 그렇게 해서 B의 3번 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의 2번 셀이다 그러면 지금 정규직 잡아놓은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칸 계산할 때 여기서 계산할 때는 정규직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내가 밑으로 잡아 당겨서 여기를 계산할 때도 정규직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원래 밑으로 잡아 당기면 행 번호가 변하는데 얘는 행 번호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해서 행 번호에는 우리가 달러를 붙여줘야 되고요. 내가 여기서 계산할 때랑 여기서 계산할 때 똑같아요? 아니죠. 나는 여기서 이 두 칸을 계산할 때 정규직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지만 오른쪽으로 내가 잡아당기게 되면 원래는 열 번호가 변하는데 얘는 변해야죠. 계약직으로. 해서 열 번호에는 달러를 붙이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F4번 땅 눌러주면 전체 달러 붙죠. 한 번 더 눌러주면 행 번호에만 지금처럼 달러가 붙습니다. 그리고 열 번호에는 안 붙었죠. 해서 열 번호는 변하게끔 여기서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하게끔 열 번호에는 달러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쭉 해주면 이렇게 이제 금액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대요. 이렇게 해서 제가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지금 라이트 함수로 우리가 이 소속팀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온 거고요. 그 오른쪽에 두 개 꺼내온 게 B의 3번 셀에 1팀하고 들어있죠. 1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 써준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C의 14번에서 C의 25번이요. 얘네가 지금 채용 형태가 쭉쭉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채용 형태가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C의 2번 셀에 들어있는 이 정규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준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계산 범위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형식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지금처럼 컨트롤 시프트 엔터하고 땅 하고 눌러준 겁니다. 지금 이 식을 쓸 때도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제가 라이트 함수를 먼저 썼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이제 채용 형태를 비교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식을 쓸 때 이거를 거꾸로 쓸 수도 있겠죠. 앞에다가 채용 형태에 대한 조건 쓰고 뒤에다가 우리 소속팀에 관한 그 조건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앞뒤로 순서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정규직이랑 똑같아? 그거를 먼저 물어보나 1팀이랑 똑같아? 그걸 먼저 물어보다 그 물어보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배열 수식을 작성해 놓고 채우기 엔들 할 때 요런 거 우리가 잘 따져보고 우리가 달러 기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밑으로 원래 잡아당기면 행 번호가 바뀌더라. 근데 행 번호가 변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처럼 행 번호에만 달러를 붙이면 되고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번호가 바뀌더라. 근데 지금처럼 열 번호가 변하지 않게 하려면 열 번호에만 달러를 붙여주면 되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채용 형태별로 지역이 과천이거나 달성률 평가가 달성인 그 직원들의 실적의 합계를 G의 4번에서 G의 5번 그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합계를 구할 거예요. 합계를 구할 때 이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 썸하고 if라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문제 봤을 때 이 첫 번째 칸은 일단은 계약직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계약직이랑 똑같고 지역이 과천이거나 달성률의 평가가 달성인 그렇게 이제 조건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에는 조건이 총 3가지가 나온 거예요. 일단은 계약직이랑 똑같아야 되고요. 지역이 과천이어야 돼요. 그리고 달성률의 평가가 달성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에 붙은 이 조건과 달성률 평가에 대한 이 조건은 중간에 이거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계약직은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고 지역하고 달성률은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조건을 총 3개 써야죠. 채용 형태에 대해서 조건 하나 써주고 지역에 따라서 이제 또 조건 하나 써주고 달성률 평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 조건을 또 하나 더 써주고 해서 조건이 총 3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과천이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지역은 소속의 처음 두 문자로 계산해라. 그러면 앞에서 이 두 글자를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속에서 왼쪽에서 2개 꺼내와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썸하고 if를 이용해서 이제 배열 수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건이 3개 나왔죠.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써주면 돼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지금은 제가 여기다 쓴 거는 이제 조건이 1개, 2개 하고 이렇게 2개가 있지만 얘는 이제 조건 3개 나왔으니까 그 뒤에다가 계속해서 이어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썸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if 함수 가로 열어주고 이제 조건 이제 쓰면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조건 쓸 거니까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계약직인 거 이거 먼저 찾자고요. 해서 채용 형태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이 전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계약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 쓸 때 이제 곱하기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뭘 물어볼 거냐? 이 과천인 거 지역 먼저 구하자고요. 그때 이제 지역은 이 소속에서 왼쪽에서 2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돼요. 꺼내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자고요. left라고 써주고 이 소속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왼쪽에서 2글자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소속에서 2글자 꺼내오겠죠. 그 꺼내온 게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과천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세 번째 조건 써줘야 돼요. 해서 일단 곱하기로 묶을게요. 세 번째 조건 쓸 때 또 가로 열어주고 세 번째 조건은 달성률의 평가가 달성인 거 찾아라 그거요. 여기 보니까 미달도 있고 달성도 있죠. 그때 이제 달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달성률 평가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달성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 3개 다 썼으니까 그 뒤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계산 범위만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돼요. 우리는 실적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실적에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 싹 다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서 우리가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이 여러 줄로 돼 있으니까 헷갈리죠. 자, 여기 수식 입력줄 보세요. 얘가 이제 우리 계약직인 거 찾아라. 그거 이제 물어본 거고, 요 조건이, 이 두 번째 조건이 과천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요 세 번째 조건이 우리 달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지역과 달성률 평가에 대한 그 조건은 중간에 이제 이거나로 묶여 있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근데 이 계약직이랑 똑같아 라고 쓴 거 맨 앞에다 쓴 이 조건은 무조건 만족해야죠. 그게 과천이 됐든 달성이 됐든 뭐가 됐든 계약직은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고 이 뒤에 쓴 이 두 개의 조건은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여기서 곱하기로 묶게 되면 둘 다 만족하는 걸 찾아요.
그때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거 우화 조건일 때는 이 중간에 곱하기로 묶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하기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개 조건을 우리는 가로로 싹 다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 곱하기 여기서 나온 결과 그 두 개의 값을 곱해야 우리 이 조건과 이 조건이 AND 조건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맨 앞에다가 이 두 개의 조건은 우리가 우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값 찾아라 그거요. 그래서 뒤에서 쓴 이 식만 봤을 때, 이 조건식만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앞에 있는 조건이요. 이 조건이랑 이 두 개의 조건은 우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더하기로 묶어서 이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앞에다가 쓴 이 계약직은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두 개의 조건을 가로로 싹 다 묶어서 더하기로 묶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고 땅 하고 누를게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엔드 조건이다 우화 조건이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조건이 두 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조건을 만족할 때는 이제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이제 만족을 못하면 이제 false라는 그 값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조건을 썼을 때 그 조건을 둘 다 만족할 때가 있을 거고 그 조건을 앞에 거나 만족하고 뒤에 거나 만족 못할 때가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앞에 거는 만족했어요. 그래서 true가 나왔고 만약에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을 못했다 그러면 false하고 나오겠죠. 그때 이제 앞에 조건이 false일 수도 있고 그죠? 뒤에 조건이 false인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둘 다 false하고 나올 때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비교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이 네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때 여기다가 제가 이 두 개 값을 곱해 볼게요. 얘 곱하기 얘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 true의 값 둘 다 참일 때만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우리 AND죠. AND 조건. 그리고 요 뒤에서는 는이라고 쓰고 얘 더하기 얘를 한번 해볼게요. true 더하기 true를 해라.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2하고 나오고요.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둘 다 만족 못할 때만 거짓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만족하는 그 값이 있을 때는 1이 됐든 2가 됐든 뭔가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true 값은 우리가 숫자로 따지면 1이라 그랬고 그리고 false의 값은 우리가 숫자로 따졌을 때 0이라는 값이요. 여기선 2가 나왔지만 2도 1로 인식해서 true로 인식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얘가 지금 제가 이 true하고 true 값을 서로 곱해주세요 라고 해서 곱하기로 묶어준 거고 얘가 지금 더하기로 묶었을 때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더하기로 묶었을 때 그렇게 이제 나오는 그 결과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비교했을 때 true, false가 나오는데 그때 곱하기로 묶었을 때 더하기로 묶었을 때요. 곱하기로 묶게 되면 둘 다 참일 때만 1이라는 참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그리고 한 개라도 거짓이 끼어져 있으면 지금처럼 무조건 거짓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곱하기로 묶었을 때 AND 조건이요. 더하기로 묶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우화 조건이 되더라. 해서 둘 다 만족을 못했을 때만 false하고 나오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값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true 값이 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거나로 묶여 있으면 얘는 우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아까 더하기로 묶어준 겁니다. 그럼 얘도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려면 변해야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소속 전체 범위 잡은 거, 채용 형태 전체 범위 잡은 거, 실적 전체 범위 잡은 거, 달성률 전체 범위 잡은 거 얘네들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됩니다. 해서 F4번 눌러주고 여기도 F4번, 여기도 F4번, 여기도 F4번에서 F4번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F의 4번이요. F의 4번 지금 계약직 요거 이제 찍은 셀이죠. 제가 밑으로 채우기 엔드를 할 때 그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정규직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변하게끔 지금처럼 달러 표시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 엔드를 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규직은 이렇게 이제 실적 결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요 2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화 조건일 때는 조건하고 조건 중간에 뭘로 묶어준다? 더하기로 묶어주더라. 해서 지금 이 형식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여기 조건이 3개였잖아요. 그 3개 조건을 쓸 때 어떻게 썼냐? 여기 두 번째 조건이랑 세 번째 조건을 쓸 때 더하기로 이렇게 묶어서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만족해야 되고
뒤에 있는 거는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되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 써준 거예요. 두 번째 조건 더하기 세 번째 조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를 이거를 가로로 여기서 묶어서 여기서 끝내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고 이 앞에 있는 조건과 이 뒤에 있는 이 조건을 봤을 때는 곱하기로 묶었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이제 우리 채용 형태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이거 곱하기 그리고 뒤에서 쓴 거 두 개의 조건을 가로로 싹 다 묶어줬어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조건 더하기 두 번째 조건 여기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조건을 지금처럼 더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계산 범위, 컴마 찍고 계산 범위에서 이렇게 식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지역별로 달성 건수와 미달 건수를 C의 8번에서 D의 10번 이 영역에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지역은 소속의 처음 두 문자 앞에 있는 그 두 글자로 계산하래요. 여기 보니까 과천이다, 뭐 서울이다, 인천이다 하고 아까 쭉쭉 써 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서로 비교하래요. 그리고 달성하고 미달의 건수는 달성률 평가 그 셀을 참조해라. 달성률 평가가 지금 오른쪽 끝에 쭉쭉 이렇게 들어있죠. 여기 이곳에 들어있는 거 요거 이제 참조하라는 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소속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와야 되니까 이제 레프트 함수가 나온 거고 얘는 이제 건수 구하는 거죠. 개수 구하는 거요. 그때 이제 지금 조건이 두 개가 나왔죠. 지금 요 첫 번째 칸에서는 과천이랑 똑같아야 되고요. 달성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조건 그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그 건수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건수를 구할 때 우리 썸이라는 함수만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 첫 번째 거 가로로 묶어서 써주고 두 번째 조건도 가로로 묶어 써서 중간에 곱하기로 묶어주면 되죠. 이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일단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 쓸 거예요.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요 과천이랑 똑같은 거 먼저 찾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소속에서 이 왼쪽에서 두 글자를 쭉쭉 전부 다 꺼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레프트라는 함수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레프트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속에서 왼쪽에서 두 개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소속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거 그게 나오겠죠. 그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값이 뭐랑 똑같냐? 우리 과천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성률 평가요. 이 전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달성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썸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세 건이 있대요. 세 건. 지금 여기 보니까 과천하고 이렇게 4개 데이터가 있고요. 그때 달성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요. 요 한 명은 미달이네요. 그래서 달성의 개수가 과천인 사람들의 달성의 개수는 3개 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요것도 이제 밑으로도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야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채우기 엔드를 해서 우리가 미달도 전부 다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 좀 하자고요. 지금 내가 소속 잡은 이 전체 범위 그리고 달성률 평가를 잡은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F4번 눌러주고요. 여기서 또 F4번 눌러주고 그리고 일단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식에 들어가서 요 B의 8번 셀이요. 지금 B의 8번 셀에는 과천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밑으로 채우기 엔드를 할 때는 그 밑에 칸에서는 서울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밑에서는 인천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죠. 해서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이 행 번호가 변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칸에다 식 써놓고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른쪽으로 당겨도 여기서는 과천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원래는 열 번호가 변하는데 열 번호가 변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지금 이 식에서 B의 8번 셀 있죠? 요거는 우리가 F4번 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내가 여기 첫 번째 칸에서 과천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두 번째 칸에서는 서울이랑, 세 번째 칸에서는 인천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그렇게 돼야 돼요. 밑으로 잡아 당기면 행 번호는 변해야죠. 변해야 되니까 8번 앞에는 달러 표시 안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의 7번 셀 보자고요. C의 7번 셀에는 달성하고 지금 얘가 들어있는 요 셀이죠. 내가 요 칸을 계산할 때는 달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되지만 내가 오른쪽으로 이제 잡아 당겼을 때는 미달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죠. 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면 원래 열 번호가 바뀌는데 열 번호는 바뀌게끔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근데 내가 첫 번째 칸이든 두 번째 칸이든 세 번째 칸이든 내가 어떤 거를 계산하든 전부 다 달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밑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행 번호가 변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F4번 눌러서 지금처럼 행 번호가 변하지 않게끔 이렇게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오른쪽으로도 채우기 핸들이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sum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까지 다 풀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문제 1번, 기출 1번 시트에서 이렇게 이제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엑셀을 열어서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들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 2번 문제요. 기출 2번은 기출 2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출 2번 시트 했더니 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하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1번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자, 이곳에서 학과별로 직급별로 연구수당의 최대값을 C의 3에서 2의 6번 이 영역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 4번에 B의 17에서 H 33번 그 영역의 데이터를 이제 참조해서 계산하래요. 표 4번에 보면 데이터 되게 많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해라 그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최대값을 구할 건데 문제 보니까 이제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맥스라는 요 함수 하나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는 부서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위에 써져 있는 정규수단에서 이 직급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는 조건이 두 개인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맥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쓰고 맥스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자, 나는 지금 이제 학과 먼저 비교할 거예요. 자, 이곳에서 이 학과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내가 지금 방금 가지고 있던 비서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서 B에서 한번 셀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뒤에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 쓰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직급이 이제 정규수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직급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이 정규수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이제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우리는 뭐의 최대값 구할 거예요? 연구수당의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었으니까 연구수당만 전체 범위 싹 다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싹 다 범위 잡아주고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맥스 가로 이렇게 이제 하나만 닫아주면 끝이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172만 원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요 수식임 역줄 보세요. 여기서 이제 두 줄로 나오니까 여기 위에서 하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 표 4번에서 범위 잡은 이 학과, 그리고 직급, 그리고 연구수당 이 세 개 범위는 변하지 않겠죠. 어떤 칸을 계산하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여기도 F4번, 여기서 F4번이요. 그리고 B의 3번 셀 요거 좀 이제 보자고요. B의 3번 셀은 비서학과 들어있는데 내가 여기서는 비서학과, 여기서는 이제 경영학과, 여기서는 이제 경제학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무역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밑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행번호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칸을 계산하든 여기를 계산하든 여기를 계산하든 간에 전부 다 이제 비서아까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원래 열 번호가 변하는데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에 3번 쓴 거 있죠. 여기서 이제 F4번, 여기서 또 F4번, 여기서 또 F4번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끔 행 번호는 변해야죠. 계속해서 비사학과였다가 경영학과로 바뀌고 경제학과로 바뀌고 해서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하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의 2번 셀도 보자고요. C의 2번 셀하고 여기서 이제 범위 잡았는데 이 C의 2번 셀은 정교수요.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정교수 찾는 거죠.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부교수, 세 번째 칸으로 당겼을 때는 조교수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열 번호는 원래 변하죠. 변하게끔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요. 내가 얘를 계산하든 얘를 계산하든 얘를 계산하든 얘를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정교수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밑으로 잡아 당겼을 때는 행 번호가 안 바뀌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F4번 눌러서 행 번호는 고정시키고요. 열 번호는 변하게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이제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달러 붙일 거 다 붙였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채우기 핸들만 밑으로 쭉,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쭉쭉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결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샵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일단 D열 먼저요. D열 먼저. D열하고 E열하고 열번호 써져 있는 곳 이곳에서 이 경계선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2열도 여기 샵으로 나왔으니까 2열하고 F열 요 사이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 너비 조정해서 값이 다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자, 우리 max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건 첫 번째 거 곱하기 두 번째 거 곱하기 계산 범위 잡는다 그랬어요. 조건 첫 번째 거 곱하기 두 번째 조건 범위 곱하기 그리고 우리 계산 범위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급별로 지도하는 그 학생 수의 중간값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급이 쭉쭉 나왔죠. 이 직급별로 학생 지도를 이제 몇 명씩 하는지 그 학생 수의 중간값을 구하래요. 우리가 중간값을 구할 때 이제 메디안이라는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학생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죠. 건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간값 구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 보니까 지도하는 학생 수, 그 학생 수는 학생 지도 영역을 참조해라. 여기 표 4번에 보면 학생 지도하고 이렇게 쭉쭉 들어있는데 이곳에 250이다, 270이다, 300이다 들어있는 게 이게 이제 학생 수래요. 학생 수. 그래서 이 학생 수들의 중간값 구해라 그겁니다. 그때는 이제 조건이 하나밖에 없죠. 직급이 정교수, 직급이 부교수, 직급이 조교수인 거 찾아라. 그거 조건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안하고 함수 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if 함수도 같이 쓰라 했으니까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급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교수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게 조건이요.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계산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우리는 학생 수의 중간값을 구할 거예요. 해서 학생 수는 학생 지도 얘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얘네들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우리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메디안 함수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285 하고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채우기 핸들 할 거니까 달러 붙이는 거 생각 좀 해봐야죠. 지금 이 직급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 학생 지도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는 안 변하겠죠? 안 변하니까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4번 셀은 지금 여기 정교수, 얘예요. 나는 첫 번째 칸 계산할 때 정교수가 돼야죠. 두 번째 칸은 부교수, 세 번째는 조교수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밑으로만 채우기 핸들 할 거니까 행번호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때 이제 행번호는 변하게 해야 되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중간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우리 median if, median이라는 함수는 우리 sum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사용법이. 해서 sum if를 쓰나 median if 쓰나 형식은 똑같다고요. 해서 앞에다가 지금 조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 조건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준 거예요. 해서 이 계산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에 우리 median 중간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니까 표 3번에서 표 4번에 B의 18에서 우리 H 33번 그 영역을 참조해서 학과별로 연구과제 그리고 연구 논문 그 점수가 가장 높은 각각의 셀에 계산해서 성명을 우리 표시하래요. 자, 그럼 이제 표 3번, 표 4번 좀 보자고요. 자, 지금 표 3번이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 들어있고 표 4번이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학과별로 연구 과제하고 연구 논문이 있는데 지금 이곳에 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곳들 중에서 여기에 보면 점수가 이제 쭉쭉 써져 있는데 그 점수가 가장 높은 거, 제일 큰 값을 찾아라 그거죠. 그 제일 큰 값을 찾아서 그 사람의 성명을 이 영역에다가 표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칸부터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가장 높은 그 점수를 찾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거지만 일단 가장 높은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의 이름을 표시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쓰고 우리 max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학과가 똑같아야 되겠죠. 이 전체 학과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비서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하면 이제 조건 다 썼죠. 그 뒤에서 이제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곱하기 써주고 그 뒤에 계산 범위만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우리는 학과가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는 이제 연구과제 거 구하는 거니까 연구과제를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는 연구과제의 이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주고 우리의 맥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8점이래 8점. 그래서 우리 비서학과죠. 자, 비서학과 요 데이터 좀 보자고요. 자, 지금 비서학과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지금 비서학과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보니까 비서학과가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비서학과가 지금 총 5명이 있는 거죠. 이 5명들의 연구과제 점수를 보니까 4점도 있고 7점도 있고 8점도 있고 7점도 있고 7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8점이 맞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8점 하고 이렇게 이제 가장 큰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 8점이 내가 연구과제를 쭉 가지고 있을 때 이 8점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방금 내가 쓴 이 max라는 값이 있어요.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매치 함수 시작하자고요. 매치 써주고 지금 방금 내가 구했던 그 max 함수로 구했던 그 최대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맨 뒤에다가 우리 매치 함수의 옵션 0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6번째 위치에 있대요. 자, 우리 비서학과가 지금 여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서학과 여기 있고 그리고 비서학과 여기 있고요. 그리고 비서학과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큰 값이 8점인데 얘가 6번째 위치가 맞아요? 여기가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위치에 있죠. 근데 6번째 있대요. 왜? 얘도 8이니까 맥스 값이 8이 나왔으니까 8이라는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 그랬더니 지금 요 위치, 6번째 위치하고 얘가 나온 거예요. 얘는 무역학과인데 우리는 비서학과 중에서 8점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을 거예요. 해서 우리가 매치 함수를 쓸 때 이 우리 범위 있죠. 이 범위에도 우리 max라는 요 함수에 썼던 학과 비교해준 그 조건이요. 그 조건식을 그대로 똑같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보세요. 위에 헷갈리니까 세로로 나와서 헷갈리니까 여기 좀 보세요. 요게 이제 max 쓴 거고요. 이 max라는 함수에 찾은 그 최대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라 라고 할 때 그때 이 범위에도 우리가 학과가 똑같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8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 조건을 여기다 쓴 조건
그대로 여기다가 또 한 번 더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7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죠. 우리 여기 봤을 때 우리 비서학과가 지금 여기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서학과 여기 있어요. 그리고 비서학과 여기 있습니다. 그때 8이 여기 있어요. 얘는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칸에는 그 8점 가장 높은 이 점수를 가진 사람의 이름이 이상봉이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이상봉 그 사람의 이름이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름을 출력할 때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름을 출력할 건데 우리가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범위 잡아주고 이곳에서 이 성명 이름이 써져 있는 열은 세 번째 열에 있어요.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어떤 칸에 계산하든 무조건 세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3열에 있는 거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인덱스를 쓸 때 인덱스 범위 행열 범위는 지금 이만큼 잡을 거고 행 번호가 우리 8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8이 지금 7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7행 3열에 있는 거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상봉하고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라고요. 해서 매치 함수에서 구한 그 위치가 우리 행 번호로 이제 사용될 겁니다. 해서 지금 여기 7이라고 나온 값 있죠? 이거를 우리가 행 번호로 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썼던 식 싹 다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 시작하자고요. 인덱스라고 쓰고 이 전체 범위 B의 18번부터 시작해서 H의 33번 이 전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 행 번호는 아까 우리 매치 함수로 구해놨죠. 붙여넣기 해주고 이 매치에서 나온 그 행 번호 그 행에 몇 열에 있는 거 출력해달라. 3열에 있는 거 출력해주세요. 왜? 우리가 지금 전체 범위를 싹 다 잡았을 때 이름은 무조건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3이라고 직접 숫자를 써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상봉하고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계산했으면 채우기 인지를 할 거니까 그거 이제 변해되는 거 변화 만드는 거 따져봐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보세요. 자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에서 이 전체 범위 잡은 거는 내가 몇 번째 칸에 계산하든 절대로 변하지 않죠. 해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함수에서 요 범위 잡은 거, 요 범위는 학과죠. 학과 이 범위도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비서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경영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경제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F18에서 F33번이요. 얘는 지금 연구 과제가 들어있는 이 영역이요. 내가 이 첫 번째 열에서 계산할 때는 전부 다 연구 과제 거 찾지만 내가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연구 논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당겼을 때 열 번호가 이제 하나 증가하겠죠. 그러면 우리 이 범위도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하나 증가해서 열 번호가 이제 하나 증가해서 연구 논문으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는 F4번을 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는 바뀌게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얘는 학과 잡은 거죠. 학과는 변하지 않게끔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뒤에 우리 연구 과제 잡은 거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연구 논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해서 땅 눌러서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열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비교한 거 요 B의 11번 셀이요. B의 11번 셀도 보자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계산할 때는 비서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 그렇게 돼야죠. 여기서는 경영학과, 여기서는 경제학과, 여기서는 무역학과로 변해야 돼요. 행 번호는 계속 변해야죠. 근데 내가 이 칸에 계산하든 전부 다 비서학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얘를 계산하든 경영학과를 물어봐야 됩니다. 해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변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F4번 땅 눌러서 열 번호는 이제 변하지 않게끔 행 번호는 변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그 뒤에 잡아놓은 B의 11번 셀 얘도 똑같죠. 그래서 F4번 땅 눌러서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행 번호만 변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상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쭉쭉 잡아 당기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당기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범위가 되는 거고요. 매치에서 구한 게 우리 이제 행 번호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열 번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범위 행 열이요. 범위 행 열이요. 그때 이제 우리 매치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찾을 값이 되죠. 이 값을 찾아라. 맥스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우리가 옵션을 0을 써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써준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래서 우리 기출 2번 시트에 있는 요 1, 2, 3번 문제도 같이 한번 쭉쭉 풀어봤는데 요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처음에는 식을 한꺼번에 쭉쭉쭉 쓰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해서 제가 했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끊어서 그렇게 이제 결값을 한 번씩 중간에 보라고요. 보면서 식을 쓰라고요. 자, 그럼 요 문제도 반드시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세요.